여기서 잠깐 제가 향후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게 되는 배열, 그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올릴 다양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의 어떤 모든 기능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은 변수와 로직의 탑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 지금 클래스도 데이터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변수, 정수 변수, 문자 변수, 문자열 변수. 어떻게 보면 정수 변수와 또는 숫자 변수와 문자열 변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수를 선언하고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3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변수 타입, 정수, 변수명. 넘버 01, 넘버 02, 넘버 03. 각각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합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스템 out.println이라고 하는 자바에서 내부에서 제공해주는 출력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변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자, 실제로 실행해 보면 아래 하단처럼 1, 2,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 변수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변수는 보다시피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변수 3개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여기 보면 싱글 코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력하는 코드는 앞서 했던 정수 변수를 출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1, 2, 3, ABC 출력이 되어 있죠. 마지막 문자열 변수를 선언하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변수는 특이하게도 더블 코테이션을 씁니다. 보이시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했고요. 더블 코테이션의 출력하는 파트는 똑같죠. 전체적으로. 실제로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ABC, EF, DHI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수가 아주 많다면, 정수 변수가 아주 많다면, 문자 변수가 아주 많다면, 문자열 변수가 아주 많다면 어떨까요? 그 수에 맞춰서 늘어나야 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처럼 요 문자열을 출력하는 부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를 쓰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선언해야 되는 변수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 배열은 같은 타입을 하나의 변수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3개의 변수를 각각 선언하고 초기화했다면 이것을 이렇게 넘버 변수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로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열 변수라고 하고요. 배열은 타입 한 다음에 이게 배열이다 라고 알려주는 예를 씁니다. 보이시죠? 선언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연산자를 사용해서 선언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위에 것처럼 초기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문자 타입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자 타입인데 여기 묶음이다. 묶음의 변수 이름은 캐릭터 var이다. 이게 바로 문자 배열 변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초기화된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이렇게 했는데 변수의 수를 줄였습니다. 이제는 얘를 빼도 됩니다. 얘를 빼도 됩니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출력은 어떻게 하는가? 자, 위치 값으로 출력합니다. 자, 배열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 나열된 건데요. 어떻게 호출하느냐? 0, 1,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지금처럼 이 부분을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변수가 아니라 배열 변수를 썼을 때 상당히 코드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호출은 이 변수의 위치값으로 호출합니다. 지금처럼 0번째, 첫 번째 것을 0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 내부에 들어가는 얘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위치값.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동일한 방식이고요. 문자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죠, 그죠? 결과는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단순하고 깔끔하게 코딩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코드가 상당히 깔끔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요. 제가 앞서서 배웠던 반복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아래처럼 실행하지를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문을 써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은 계열을 뜸으로 해서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문 형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제가 점했죠. 내부의 요소 중에 렌스라고 하는 필드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길이입니다. 길이 3이죠. 그럼 여기가 0이 되고 다시 여기가 3이 됩니다. 3. 그러면 반복이 될 때 하나씩 증가하죠. 0에서 1로, 1에서 2에 2로, 2에서 3으로. 그러면 0하고 1, 2까지는 여기 참이죠. 여기가 3이니까 3보다는 작으니까. 그런데 3이 된다. 그럼 이 루프를 탈출하고 더 이상 내부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래 거 잠깐 수정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했던 이렇게 출력할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삭제하고 나머지 문자열도 동일하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이제 그 계열과 포루프로 바꾼 코드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드가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드가 이렇게 계열이 들어가고 그다음 반복문이 들어가다 보면 초보자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앞서 했던 코드와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클래스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테스트에 쓰일 객체는 클래스 테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입니다. 객체를 만드는 방식은 아시죠? 예,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데이터 타입. 클래스 타입인 테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생성자 중에서 인정해 있는 생성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세 개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요 일반적인 어떤 변수 선언과 동일하게 얘도 변수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 자, 세 개의 객체, 세 개의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까이 변수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출력을 했더니 이 객체 내부에 초기화할 때 여기다가 20을 넣었습니다. 30을 넣었어요. 40을 넣었죠. 그것을 그대로 내부의 필드를 꺼내오는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가져온 값을 출력한 겁니다. 20, 30, 40을 찍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 타입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객체 배열. 자, 보시는 것처럼 객체도 다른 어떤 일반 변수를 배열 변수를 바꿀 때와 똑같이 타입, 그 다음에 배열임을 의미하는 거, 배열 변수. 내부에 담기는 게 객체입니다. new 객체 타입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지금처럼 3개의 객체를 각각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씩 꺼내 와서 객체 내부에 있는 getName 메소드를 통해서 getAge죠. getAge 메소드를 통해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면 지금처럼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이게 배열이거든요. 물론 배열은 이제 2차원 배열도 나오고 또 3차원 배열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마 맥시멈 2차원 배열이 나올까요? 어쨌든 일단 1차원 배열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배열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
변수의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po라고 하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문 역시도 상당히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열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일반 변수 타입인 원시 데이터 타입,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타입인 객체까지도, 그러니까 클래스 타입까지도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배열 내부에 있는 요소는 같은 타입이어야 한다. 같은 타입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양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양성을 통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배열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내부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주시면 제가 해당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어떤 그 여러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타입으로 담을 수 있다. 배열에다가 그러니까 배열 자체를 쓰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죠. 근데 조금 더 효율적이 되려면 배열이 서로 다른 다양한 타입을 가질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다형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다형성이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